현대차 엔진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태, 이건 현대차 안에 내부 제보자가 있어서 세상에 알려진 거죠. 그 내부 제보를 한 김광호 전 부장, 그런데 형사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답니다. 현대차 측이 김 전 부장을 해고하고 영업비밀 유출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 내부 제보자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략히 누가 현대차 사태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김 전 부장이 지난해 9월에 현대차 세타2 엔진 등 32건의 품질 결함을 알게 됐고요. 목이 많이 쉬셨네. 제가 지금 선거 지원하느라고. 예. 그래서 결함을 알게 됐고 이것이 이제 내부에서 개선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로 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품질 결함을 현대차 측이 알고도 그렇죠. 리콜 안 하고 계속 시판하고 있다. 그렇죠. 은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여서 외부에 알린 거예요. 네. 그래서 또한 국토부가 이 김 부장님의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한 제작 결함을 확인해서 그렇죠. 국토부가 강제 리콜을 사실상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냥 자발적 리콜. 네. 미리 알겠습니다. 리콜을 하면서 이분을 해고시키고 해고시킨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 이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비밀을 외부에 알렸다. 그렇죠. 라고 역소송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란 말도 있죠. 네. 이런 경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러면 그것도 부장급 직원이 제보를 해가지고 사실을 밝혀졌으면 깨끗이 사과하고 오히려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감사하다. 이분의 내부적인 문제제기라든지 외부적 문제제기를 억누르려고 했거나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문책을 하겠다. 네.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는 오히려 사적 책임과 또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그렇죠. 이분을 해고한 다음에 뒤끝 장렬 고발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영업 비밀을 일부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건데 사실은 세타2 엔진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이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이분이 그걸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부나 국민에게 알리려면 불가피하게 관련된 서류를 좀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식으로 지금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익제보자들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팔았다. 네. 그리고 감췄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바로 리콜을 했다.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리콜할 생각도 안 하고 감춰오다가 이게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리콜에 나서고 있다. 그렇죠. 참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파렴치한데요. 이제 이런 파렴치한 게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 보호 조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2001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이 해고가 됐고 이 중 59%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허점이 몇 가지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는 기업에 관한 것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공무원만? 그렇죠. 공익 부분만, 공공 부분만. 그다음에 2011년 공익제보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 그게 포함이 되긴 해요. 기업까지. 기업도. 근데 문제는 그 공익이라는 걸 국민 건강, 안전 이렇게 제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학재단에서 시험이나 이런 것에 이런 문제를 어떤 특정 학생들한테
이익을 줬다. 네네. 이것 때문에 제보를 한 사람이 공익제보에 해당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의 범위가 좀 좁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보복 조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해고하고 계속 이렇게 피를 말리거든요. 근데 보호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몇 가지 지금 허점이 있는 것으로 네네.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익제보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분이 이문옥 전 감사관. 그렇죠. 예. 그죠? 최근 아마 공익제보를 많이 기억하는 분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그렇죠. 그리고 뭐 황우석 사건에서도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예. 내부 연구원 예. 제보. 예. 그다음에 뭐 윤일병 사건, 도가니 사건에서 다 제보가 있었고요. KT가 이제 국제전화 제주 7대 경관 선정할 때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에는 알고 봤더니 국내전화였다.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고 요금도 더 받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님. 네. 그래서 이분도 정말 힘들게 싸우고 최근에 겨우 복직했거든요. 온갖 보복은 다 당하다가. 네. 그리고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인턴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강제 부당하게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폭로했던 권태영 실장님. 중진공. 이분도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의인상이라는 제가 연말 시상식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요. 근데 정말 대부분 보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수입까지 경제적인 곤궁까지 겹쳐져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민변,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등이 얼마 전에 공익제보자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동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6달에 한해서 200만 원 안팎이라도 드리자 뜨시는 분들이 기부를 해주셔가지고요. 했는데 16분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는데 저희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조금만 이제 기금이 많으면 뭐 7, 7달, 8달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일단은 이제 한정된 기금이다 보니까 딱 6개월만. 예, 그것만으로도 근데 큰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직장이 잃고 해고당하고 그러시니까. 예. 이 공익제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뭐 고용태 씨라든가 노승일 씨도 사실상 내부제보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호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제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제가 내부제보 하신 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높은 데 안 올라가세요. 왜요? 2층 옥상만 올라가도 떨어지고 싶은 충동을 몇 년간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배신자라고 찍히고 블랙리스트가 돌아요. 그래서 동종업계 취업이 너무 힘들대요. 그 회사뿐이 아니라. 그래서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있다 보면 이렇게 공익제보를 하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일주일에 같이 이제 발표하기로 했어요. 근데 포기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상의하는 거잖아요. 다 말리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너만 다친다. 뭐 참여연대는 시민단체 돕긴 하겠지만 그동안에도 시민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도운 것 같지만 다 보호가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묻자.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세상 오면 하자. 뭐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해도 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제보자를 익명으로 좀 숨겨주고 시민단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건 우리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할 수는 없나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회견 할 때 그잖아요. 목소리 모자이크, 심지어 목소리도 알아들을까봐 목소리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포스코가 공정거래 지수를 조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정진극 선생님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름이 오픈이 돼도 되는데 당시만 해도 땡땡땡님 목소리 모자이크로 기자님들 한 30분 모아놓고 제가 이분이 포스코 직원입니다. 윤리 담당 직원입니다 하면서 익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공익제보가 사실로 밝혀지고 모든 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근데 회사에서 괴롭히니까 이분이 이제 사표 내면서 자기 실명을 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민단체 와서 익명으로 하면 시민단체는 익명 보호를 잘하는 편이죠. 근데 오히려 기간의 익명으로 했는데 뭐 신분이 노출돼가지고도 간간히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실제 부패방지법에서 공익신고 시에 익명신고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익명신고를 안 받아줄 거면 공신력 있는
변호사님들 통한 대리 신고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신고가 남발된다거나 사실 허위 신고가 있을 거라는 우려인데 남발과 허위 되죠. 신고 무고의 예. 우려가 크긴 하죠. 있습니다. 근데 일면 무고 같은 경우는 형사기관에 고발하면 잘못하면 무고로 처벌도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하면 그렇게 처벌 조항도 있으니까 사실 무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익명 신고를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익명 신고가 너무 남발된다면 최소한 그래도 공신력 있는 분들을 통한 예면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 센터도 있고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유명한 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최근에 또 내부 고발 실천 운동이라는 그 시민 단체도 출범을 했어요. 최근에 출범했던 걸로 기억해요. 국제 투명성 기구 코리아 지부도 있고요. 이렇게 일면 부패 방지원회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죠. 국민권익위도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한 제보를 인정해 준다든지 변호사님들 통한 제보 인정 이러면 익명으로 조금 편하게 더 정말 신분 노출되면 정말 날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날아갔잖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온갖 압박과 아니 왜 제가 쏟아지거든요. 그 익명권을 꼭 굳이 지적을 하냐면 만약 우리가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내부 고발한 사람을 해고하거나 해직하거나 이게 절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이것은 문화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알게 모르게 고초를 당하실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해고까지 뭐 이렇게는 안 당하더라도. 그렇다면 익명으로 제보할 기회를 많이 여는 게 좋겠다. 그렇죠. 지금 좋은 방안을 주셨네요. 변호사라든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익명 제보는 허용하자. 그렇죠. 그리고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일정한 조사권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사권이 주어지면 조사를 좀 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이 대리 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지금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계속 지금 뭐 언론 자유 지수도 후퇴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부패 지수도 지금 OECD 34개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개선이 그러니까 안 되고 있어요. 개선 오히려 악화되고 있죠. 더더욱 국제사회 시각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면서 더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다 한국은 더 부패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우리 촛불혁명으로 퇴치하면서 이미지 개선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더 강력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법제와 익명을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봤더니 너무 허위 제보가 많다 그러면 그때 약간 보완해도 되고요. 지금은 사실 익명으로 안 하면 신고, 그러니까 정관님 앵커께서 말씀한 것처럼 문화적인 것도 큽니다. 그러니까요.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요. 대부분 기관들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색출 지시를 내립니다. 엊그저께도 그 의무소방대원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황당한 군기 막 강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무소방대원이 제보했더니 그럼 의무소방대장이라든지 이 소방관서에서 그분을 잡을 게 아니라 그걸 한글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보자 누구냐고 색출해라고 이러는 겁니다. 많은 기관이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뻔히 그걸 아는 사람도 어떻게 실명으로 제보를 합니까? 익명 제보도 색출해갖고 잡아들이는 세상인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위스퍼링법 이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맞습니다. 철저히 보호되고 각종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딱 제목을 아예 내부 고발자 보호법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이미 발의를 한 의원도 있어요. 민주당 뭐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때 이제 그래도 그 내부 제보가 있어가지고 많이 밝혀져서, 근데 은수미 의원님 말한 것처럼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정윤회 게이트 터졌을 때 수사가 엉뚱하게 문서 유출로 갔잖아요. 그 과정에 분명히 권력이 외압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런 데는 공익제보자가 내부자가 아니면 모르죠. 지금 일반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 조건이라면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 지원 보호법을 대폭 강화하거나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라도 새롭게 제정되거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선 후보들도 이걸 꼭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이런 문화가 또 생겨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접받는다 오히려. 이런 전범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오히려 승진하고 국가로부터 포상금을 엄청 받아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좋아지죠. 현대차가 그 김광호 전 부장 빨리 복직시켜서 상무로 승진시켜 주시기를. 예, 맞습니다. 그래야 현대차도 살아요.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허점이 몇 가지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는 기업에 관한 것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공무원만? 그렇죠. 공익 부분만, 공공 부분만. 그다음에 2011년 공익제보자보호법 같은 경우는 그게 포함이 되긴 해요. 기업까지. 기업도. 근데 문제는 그 공익이라는 걸 국민 건강, 안전 이렇게 제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학재단에서 시험이나 이런 것에 이런 문제를 어떤 특정 학생들한테 이익을 줬다. 네네. 이것 때문에 제보를 한 사람이 공익제보에 해당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의 범위가 좀 좁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보복 조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해고하고 계속 이렇게 피를 말리거든요. 근데 보호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몇 가지 지금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익제보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분이 이문옥 전 감사관. 그렇죠. 예. 그죠? 최근 아마 공익제보를 많이 기억하는 분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그렇죠. 그리고 뭐 황우석 사건에서도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내부 이 김 부장님의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한 제작 결함을 확인해서 그렇죠. 국토부가 강제 리콜을 사실상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냥 자발적 리콜. 미리 알겠습니다. 리콜을 하면서 이분을 해고시키고 해고시킨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 이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 비밀을 외부에 알렸다. 그렇죠. 라고 역소송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란 말도 있죠. 이런 경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러면 그것도 부장급 직원이 제보를 해가지고 사실을 밝혀졌으면 깨끗이 사과하고 오히려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감사하다. 뭐 이분의 내부적인 문제제기라든지 외부적 문제제기를 억누르려고 했거나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문책을 하겠다.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는 오히려 사적 책임과 또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그렇죠. 이분을 해고한 다음에 뒤끝 장렬 고발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업 비밀을 일부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건데 사실은 세타2 엔진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이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이분이 그걸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부나 국민에게 알리려면 불가피하게 관련된 서류를 좀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식으로 지금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익제보자들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팔았다. 그리고 감췄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바로 리콜을 했다.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리콜할 생각도 안 하고 감춰오다가 이게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리콜에 나서고 있다. 그렇죠. 참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파렴치한데요. 이제 이런 파렴치한 게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 보호 조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2001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이 해고가 됐고 이 중 59%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보, 그다음 뭐 윤일병 사건, 도가니 사건에서 다 제보가 있었고요. KT가 이제 국제전화
제주 7대 경관 선정할 때 국제 전화인 것처럼 속이는 알고 봤더니 국내 전화했다.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고 요금도 더 받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님. 네. 그래서 이분도 정말 힘들게 싸우고 최근에 겨우 복직했거든요. 온갖 보복은 다 당하다가. 네. 그리고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인턴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강제 부당하게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폭로했던 권태영 실장님. 중진공. 이분도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의인상이라는 제가 연말 시상식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요. 근데 정말 대부분 보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수입까지 경제적인 곤궁까지 겹쳐져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민변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등이 얼마 전에 공익제보자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동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6달에 한해서 200만 원 안팎이라도 드리자 뜨시는 분들이 기부를 해 주셔가지고요. 했는데 16분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는데 저희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조금만 이제 기금이 많으면 7달, 8달. 현대차 엔진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태. 이건 현대차 안에 내부 제보자가 있어서 세상에 알려진 거죠. 내부 제보를 한 김광호 전 부장. 그런데 형사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답니다. 현대차 측이 김 전 부장을 해고하고 영업비밀 유출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 내부 제보자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략히 누가 현대차 사태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김 전 부장이 지난해 9월에 현대차 세타2 엔진 등 32건의 품질 결함을 알게 됐고요. 목이 많이 쉬셨네. 제가 지금 선거 지원하느라고. 예. 그래서 결함을 알게 됐고 이것이 이제 내부에서 개선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로 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품질 결함을 현대차 측이 알고도 그렇죠. 리콜 안 하고 계속 시판하고 있다. 그렇죠. 은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여서 외부에 알린 거예요. 네. 그래서 또한 국토부가